이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오늘 오전에 영등포의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압수수색하고 있어요. 자, 이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이제 조국이 민정수석 되고 8월 달에 정경심이와 자녀, 처남과 자녀 등 6명이 납입금의 대부분이 13억 8천만 원을 웰스 CNT에 이제 투자하도록 넣었죠. 그리고 웰스 CNT는 그 뒤에 공공기관 47군데에서 177건을 수주했고 2017년에 17억 6천만 원 수주했는데 2018년에는 30억 6천만 원으로 74%가 늘었습니다. 자, 웰스 CNT의 상무하고 대표가 3일, 4일 일제히 불려갔습니다. 웰스 CNT를 지금 집중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코린코 P 운용사가, 펀드 운용사가 웰스 CNT를 상장되어 있는 껍데기만 남은 WFM과 합병해서 우회 상장으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이렇게 노리고 있었다까지 이야기를 했죠. 또 지금 와이파이 사업, 지하철이나 그 다음에 버스에 와이파이 사업을 해서 거기 들어가는 막대한 돈을 중국 자본을 끌어 들어갔고 이 대박을 한번 쳐보려고 상장을 시켜서 다 묶어가 한계가 있으니까 이 한계 언질 냈겠죠. 가로등 스마트시티부터 2차 배터리부터 시작해서 와이파이까지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일종의 그룹처럼 정권이 주요하게 생각하는 미래산업, 핵심 선도산업과 밀어주는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이 회사 상장사다. 확 띄울라 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조국이 민정수석에서 법무장관으로 되면서 또 이들이 능력에 비해 너무 과도하게 설치고 다니면서 또 일부 양심 있는 사람들이 개입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와이파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허가 취소도 되고 그래서 이제 망조가 여러 가지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런데요. 검찰이 왜 여기에 압수수색을 했을까? 좀 일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국 오촌 독하는 주변에 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국 가족이 자기 자산 운용사의 사모펀드에 돈을 넣었다는 말을 여기저기 하고 다녔습니다. 코린코가 2017년 10월에 WFM을 인수하기 전에 이 코린코와 WFM을 연결해 줬던 전 WFM 임원에게 조동범이가 자기에게 조국을 내 사촌형이라고 이래 부르면서 인수 협상 과정에서 조국 가족이 내 펀드에 투자했다까지 밝혔다는 겁니다. 당연히 밝히고 다닐 거라고 내가 몇 번을 이야기를 했지요. 그러려고 넣은 거지요. 그래서 전부가 다 조국이 여기 있다니까 다 그냥 그렇습니까 하고 다 굽힌 거죠. 원래 코린코가 WFM을 인수하기 전에 2017년 8월 28일 WFM의 최대 주주 우국종은 WFM을 다른 업체에 352억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2주 뒤에 이 계약을 해지하고 코린코에 넘겼다는 겁니다. 결국 조국이라는 존재가 이런 거래에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는 겁니다. 자, 그래서 WFM을 인수했던 사람들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WFM 측에 물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임원이 뭐라 하는가 하면 너희한테 못 가는 이유가 있다. 부산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거래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조국이었던 것 같아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조동범이가 실제 이 소유주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조동범이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코린코의 대표로서 모든 의사 결정을 했고, 코린코의 또 다른 투자 기업인 익성으로부터 2차 전지 사업을 끌어온 것도 조동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업체이든 영어 교재업체든 WFM을 가지고 코린코에서 2차 전지 사업을 벌려고 했지요. 자, 자동차 부품 회사인 익성이 조국 사모펀드의 핵심 조력자이고 투자자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이 코린코의 우회 상장이나 공공사업 수주에 익성이라는 이 회사를 염두에 두고 유심히 봐야 된다. 이야기를 지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갑자기 WFM이 2차 전지를 한 것은 익성이라는 데가 자동차 부품 회사예요. 그러니까 익성이 지금 WFM에다가 투자하고 관계를 맺게 되면서 2차 전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냥 나온 게 아니겠죠. 자, 그래서 지난해 11월 익성과 WFM 간에는 10억대의 2차 전지 음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중간에 지금 조동범이가 서 있고, 조동범이가 자동차 마니아라는데요. 차가 많은가 봐요. 고급 외제차가요. 익성에 자산 관리를 해주면서 익성 대표 자산 관리를 해줬대요. 그러면서 관계가 이어져서 끌어들였다는 겁니다. 자, 익성은 이 매출액이 771억의 이 규모인 아주 큰 회사입니다. 당기 순이익이 2017년에는 3억이었는데 작년에는 26억으로 급증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익성이 조국 일가가 끌고 가는 이 한 건 사업에 또 옆에 서서 같이 대박을 노린 업체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조동범이가요, 검찰이 웰스 CNT의 대표를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웰스 CNT에 돈을 넣기로 해놓고는 넣은 돈을 거의 다 빼갔다는 겁니다. 돈을 넣기는 넣었는데요. 그래서 웰스 CNT 대표가 조국 가족이 투자한 13억도 조동범이가 벌써 빼돌렸고, 그래서 이 13억, 조국 가족과 인척이 투자한 13억을 중소업체에 투자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빼돌렸는데, 조동범이가 투자한 돈을 대포 통장에 넣어두고 그걸 갖다가 다 조금씩 빼가지고 빼돌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매출 높여주고 돈 투자해주고 실세가 있는 데서 하니까 좋다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사실상 지분 38%를 이 조국 가족 사모펀드가 가지면서 실제 주인 행세를 하고, 또 돈은 들어오기는 들어왔는데 지가 관리한다 해놓고는 웰스 CNT 투자금 중에 23억 8,500만 원이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 대표, 원래 대표였던 사람이 진술을 하는 것이 가족 펀드가 투자한 14억의 대부분인 13억 8,500만 원하고 전환 사채를 발행해서 10억 원을 2017년 8월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된 돈이 23억 8,500만 원인데, 근데 이 중에 3억 원은 이 웰스 CNT의 대표라는 사람이 과거에 이 조동범이 마누라나 지인한테 빌렸던 원금과 이자를 갚는 데 쓰였대요. 그리고 이 13억은 코린코 PE 설립 초기 자금을 댄 익성, 아까 말한 익성의 자회사의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데 쓰였지만은 이 회사가 나중에 전환사채를 전액 상환해서 코린코 PE로 돈이 이제 다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환사채를 샀다가 전환사채에서 이제 상환이 되면
돈이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웰스 CNT로 넣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돈이 다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또 7억 3천만 원은 이상훈이 조동범이 쫄병인 바지 사장이 수표로 인출했는데 흐름이 알려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코링코가 웰스 CNT에 투자한 돈은 회사 운영에 들어간 돈은 단돈 5천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자, 원래 조동범이가 웰스 CNT에 돈을 갖다가 사모펀드도 넣고 또 전환사채로 해서 들어온 돈을 넣고 하겠다 했을 때 돈을 관리할 법인 통장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최 대표가 언젠가부터 조동범이하고 연락이 안 돼서 통장을 없애고 다시 발급받아서 내역을 확인해 보니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은 최 대표한테 이 코링코 투자 경위와 또 광급공사 수주 경위를 다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특히 작년에 매출이 74%나 늘은 부분에 조국의 영향력을 지금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조국의 오촌 조카요, 이 친구가요, 지금 액수가 몇 개 있습니다. 10억 5천만 원이 자주 등장하고요, 53억이 자주 등장하고 20억이 거래에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돈을 투자한다 해놓고 실제로 가족이 투자한 돈 대부분을 다시 빼갔습니다. 그러면 가족이 실제로 돈을 투자했느냐? 일단 넣었다가 다시 빼버리고 실질적으로 지분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된 것이냐? 그런데 당시에 이 유사수신 행위 등으로 해가지고 개미들을 갖다가 돈을 떼먹었던, 검찰 수사를 받던 한 회사에서 이 돈을 갖다가 10억 5천만 원을 빌렸다가 2017년에 조동범이가 2018년 1월에 그걸 돌려줘요. 자, 이것도 좀 수상한 겁니다. 그게 돌려준 건지 돌려준 것처럼 했는지, 그 돈이 왜 10억 5천만 원인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검찰도 자주 등장하는 이런 숫자들을 다 조사하고 있는데, 오늘 검찰이 지금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을 한 걸 보면, 영등포 지점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조국 가족이 정말로 돈을 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 지금 수사에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조동범이나 이 일에 벌어진 행태들을 보면 실제로 여기에 나왔던 돈들이 전부 액수로만 잡혀있지 실질적으로 이것이 어디에서 나와서 꼽힌 실물 내 돈인가, 아니면 가상으로 걸어놓고 돈을, 그리고 이제 나머지 다른 돈들이 지금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걸 뻥 튀겨서 수천억을 해먹는데, 거기에 핵심이 누굽니까? 조국이에요. 자, 가로등 회사도 돈이 매출이 엄청 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걸 가지고 뭘 좀 해먹겠다라는 핵심에 뭐 와이파이 사업을 따거나 또 더 나아가서 배터리 사업을 하는 것도, 익성이 투자한 것도, 또 WFM이 회사를 안 팔고 여기에 들어온 것도 다 뭐 때문에 하겠어요? 다 조국이라는 사람을 놓고 조국 때문에 이것이 된다 보고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조국 가족이 지분을 좀 가지는데, 초기 지분을, 그걸 조국 돈을 내어서 지분을 가졌겠는가? 보통 뇌물이라면, 이 정도 일을 봐준다면 요 정도 액수의 지분을 낸 것처럼 하는 거는 딴 사람이 내거나 덕을 볼 사람들이, 아니면 낸 것처럼 처리해 놓고 실제로는 안 낸 상태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돈을 뺐다 꼽았다 해서 낸 것처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 수사의 핵심이 조국 가족이 투자했다라는 돈, 특히 처남이야 조국 마누라가 하는 대로 했을 건데 200배 높은 가격으로 샀다 들어왔다라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 조국이 실세인데 이 일에 조국의 처남이, 그 마누라가 또 그걸 실제로는 뒤에서는 다 했을 건데, 마누라가 저 동생한테 200배 높게 들어오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조국한테는 이 일에 엮여 있는 WFM이나 코링코나 뭐 웰스 CNT나 익승이 뭘 갖다 주고 이 일에서 자꾸 방향이 일이 되어 가도록 조국이 해야 하지 나머지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조국한테 돈을 전 가족의 돈을 갖다가 투자하게 하고 이랬을까요? 74억이라는 거는 이 규모로 지분을 챙겨주려고 정해놓고 단계별로 챙겨드리겠습니다 해서 1단계로 챙긴 게 13억 뭐 8천만 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그 부분이 실체가 있는 돈이냐 아니면 그렇게 낸 것처럼 만드는 돈이냐를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